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감스님들도 꼭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어제 감사 스마일이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1만 8천 명이 돌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또 감사 스마일 또 찐팬 단톡방에서 또 저희 찐팬분들께서도 축하를 해주시고, 또 작은 선물까지 보내주셨던 감스님들을 보면서 감사 스마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 드리고, 물론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한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가볼 거라는 말씀을 자신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무조건 외워야 할 인생 조언 10가지. 사람 만날 때 힘 빼고 만나시고요. 쉽게 필요할 때는 운동하시면 되고, 자꾸 배고플 때는 단백질을 드시고, 삶이 지루할 때는 작은 시도를 하시면 되고, 생각이 많아질 때는 글을 쓰시면 되고, 자주 예민할 때는 혼자 떠나시면 되고, 진짜 변화할 때는 변화된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진짜 간절할 때는 공개 선언하면 되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빼면 되고, 슬럼프가 올 때는 성취를 돌아보면 된다는 이 인생 조언 10가지. 감사 스마일에게도 또 해당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감스님들도 꼭 이 인생 조언 10가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10점 만점에 3점도 아깝다. 10월 15일 대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윤지혜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님께서 어떤 인터뷰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 스마일도 지금 10월 15일 대책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여러가지로 제가 아침 방송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또 라이브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도 이 10월 15일 대책을 갖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고, 모르겠어요. 이제 조만간 또 제가 오늘 본론으로도 한번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변화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의 변화가 저는 감지되고 있는데, 11월 중에 아마 변화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고소득자와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현금 부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정책이 지금 펼쳐졌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방송 시간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부동산 처분하겠다더니 4억 넘게 내놨다. 그런데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저런 짓을 했는데, 어제 여론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18억의 가계약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을 보면서 진짜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래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집을 갖다 매도하고, 제가 또 듣기로는 ETF에 투자를 갖다 했다라는 그 가계약금 일부를 받고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엔드 스테이트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걸 가지고 그냥 조금 여유롭게 지금처럼 하시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마음을 갖다가 좀 비우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이 와중에 제일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씨입니다. 이한주 씨가 자진 사퇴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되니까 아무도 주목 안 할 때 알아서 물러났다. 관직은 유한하나 청담 부동산은 무한하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전부 그린 사람인데, 제가 이분이 지금 이제 물러났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물러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다시 어떤 직책으로 다시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설계했던 부동산 정책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이분이 지금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청담 참익에서 청담 리엘로 갈아탔고 영등포 뉴타운도 2개 보유하고 있고 또 어린이날 기념으로 자녀에게도 증여를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그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시즌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시즌2 업그레이드 버전 거의 한 2배 이상 아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시장의 그런 혼란을 야기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풀어가지고 주택 공급,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그래도 이 아침마다 꾸준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 모든 것을 감스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나절 만에 팔렸는데 제가 어제 22억을 올린 거는 시세가 18억인데 4억을 올린다는 건 안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방송을 보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4억 내려가지고 그냥 어제 바로 이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 그런 것들을 받고 이제 본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아마 실제 본 계약은 빨라야 3주 늦으면 한 4주 정도 걸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금을 갖다가 이제 투자한 곳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계약금을 상장지수 ETF에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매일신문의 김지원 이혜진 기자님 대단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아주 나쁜 정책이다. 금융위는 보세요.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께서 진짜 본인의 김경민의 노트 그 유튜브 본인 채널에 정말 엄청나게 지금 화를 좀 내면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아침 방송 제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잠김 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가격 왜곡이 좀 될 것이고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주거 이동성을 갖다 틀어 막았다.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핑계일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 피해보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고소득자라든지 현금 부자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이제 김경민의 노트,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주택 공급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 특히 뭐 빌라라든지 뭐 다가구라든지 오피스텔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뭐 재초안을 갖다가 또 풀어가지고 좀 뭔가 이런 시장의 활성화를 갖다 시킬 수 있는 공급을 갖다 실제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아파트 공급을 남아 돌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문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위 관계자들 직접 본인들이 주택 다 팔아가지고 일시적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만약에 한번 집을 갖다 한번 사봐라.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이 대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급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집을 팔 이유가 없고 매도해가지고 뭐 다시 내 집을 갖다 장만할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셨던 뭐 금융이라든지 기재위라든지 국토부에 있는 높은 고위직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마 정책을 갖다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대책이 진짜로 나쁜 정책입니다. 나쁜 대책이고 정책까지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도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정말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피눈물과 같은, 그리고 또 서울에 또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 않았던 노도강 금강구라든지 또 은평구라든지 뭐 중랑구, 강서구에 살고 계셨던 분들께는 정말 주거의 이전을 할 수 없게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지금 이사를 못 가는 이런 구조. 또 하나는 지금 토지에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만약 이사를 갔다가 나갈 경우에는
또 이사비 1호비를 갖다가 또 지급을 또 해야지만 또 이 집을 갖다가 또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임차인도 있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또 이런 또 여러 가지의 어제는 제가 임차인들이 참 불쌍하다,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또 임대인도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갖다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제 아침 방송 들으시고 꼭 한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올댓고향에서 화정대 삼송으로 해서 도전쟁이님께서 7억 2, 3천으로 매매한다면 화정 별빛 7단지랑 삼성 계룡 리슈빌 15단지 이 두 개의 단지 중에서 어느 쪽이 나을까요? 라고 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감사스마일 너가 어디로 갈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삼성 계룡 리슈빌 15단지로 저는 이사를 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분들이 신혼부부고 자녀를 계획 중이고 직장은 경복궁역 근처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제가 삼성 계룡 리슈빌 15단지 감사스마일이 고양시 덕양구에 있고 삼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역세권으로 입지는 여기 별빛마을 청구현대 7단지가 조금 더 좋은 역세권은 좀 더 가까운데 계룡 리슈빌도 원흥역 도보 역세권의 그런 거리고 그리고 연식 차이가 또 상당히 또 크게 나 있고 역세권 대단지 신축에 물론 신축은 아니지만 준신축으로 또 들어가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축 예를 들어서 준신축 신축 그런데 화정이 생활하기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앞으로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 그런 수요는 많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0년에서 15년 차에 있는 삼성 리슈빌 센트럴파크를 저는 더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추천 안 드려도 삼성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게 삼성 리슈빌 센트럴파크라는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도전쟁이님께서 제 방송을 갖다가 보시지 않겠지만 제 방송을 우연찮게 보신다고 하면 저는 삼성 계룡 리슈빌로 지금이라도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연신내역 GTX-A 연신내역이 만약에 이제 내년 6월에 삼성경 무정차로 가게 된다고 하면 원흥역에서도 이제 내정거장 거의 한 12분대로면 연신내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울 토지거래허가 영건 거래절벽 현실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 이 토지거래 허가가 엄청나게 무서운 규제입니다. 지금 강남 3구랑 용산만 토지거래 허가가 묶였다가 노동강, 금강구,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지금 묶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달 이상은 거래 절벽이 현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다가 토지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면 그 절차가 최소 3주가 걸리고 그리고 실거래 신고를 갖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되는데 10월 20일 이후에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38건인데 10월 15일 규제 전 허가받은 거래는 사실상 0건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설명드리면 토지거래 허가제 거래 과정을 말씀드리면 거래 당사자가 합의를 했어요. 만약에 계약금 일부를 넣고 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하고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이 나오는데 이게 빨라야지 15일 조금 늦어지면 15일 이내라고 하는데 어떤 데는 지금 4주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것들이 또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본계약을 또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30일 날 내가 어떤 서울에 있는 토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만약에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본계약까지 된다고 하면 빨라야 11월 15일 이후에 본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실거래를 갖다가 등재를 하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 이제 실거래 신고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증을 발급까지는 최소 3주가 걸리는 만큼 11월 중순까지는 거래 실종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교통부의 이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주간 이런 아파트 통계가 조금 이런 거래에 조금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변경을 좀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사실상 실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 매매 가격 지수는 실거래 없이 호가에만 의존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서울 전역을 꼭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진짜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정책을 위반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 토제를 일부 푸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국정감사에 29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서 이제 뭐 김경민 교수님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 전역을 갖다 토제를 묶는 거는 정말 조금 이건 잘못됐다라는 이런 비판의 소리가 조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 포함해가지고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에서 아차 싶은 그런 느낌도 받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논의했어야 된다고 본다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서울시장부터 만나서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눠서 구청장들도 만나는 계획은 좀 더 고민을 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좀 덧붙이는데 앞서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구 자치구 구청장들이 지난 22일 날 성명을 내고 토제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를 요구한 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전역을 묶이다 보니까 진짜 아직까지 지금 못 올라갔던 뭐 노도강 금강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중랑구 쪽에 거주하셨던 분들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진짜 빌라라든지 또 뭐 다가구를 갖다가 매각을 갖다가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토제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거래가 지금 중단되는 이런 사태 때문에라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은 김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실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투기적 요소라든지 실소유자와 거리가 있는 주택 구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대출 부채 규모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지만 실상 지금 국민들과 시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을 정말 지금 잘못됐다. 그리고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아주 나쁜 대책이다. 아주 나쁜 정책이고 중산층 이하의 그런 주거 사다리를 갖다가 걷어차버린 그런 대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국토부라든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제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에 11월 달에 분명히 서울 전역에서 뭔가 조금 그런 완화의 그런 기운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동산 대책은 없긴 하겠지만 지금 6월 27일 대책, 그 다음에 9월 7일 대책, 그 다음에 10월 15일 대책, 그러니까 10월 15일 이 부동산 대책을 들여다보면 진짜 핀셋 규제로도 가능했던 건데 서울 전역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사전 차단하겠다라는 또 경기도의 12개 지역까지 다 묶어버리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과천 분당 그리고 이제 뭐 성남 이런 쪽만 묶어도 될 건데 뭐 수원 의왕까지 이렇게 묶어버리면서 또 풍선 효과를 갖다 주변 지역까지 지금 통탄까지도 지금 풍선 효과를 정말 많이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런 대책들, 그다음에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을 갖다가 어떻게든 빨리 지금 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시장에 시그널을 갖다 줘야지만 그나마 시장에 있는 수요를 갖다 지금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대기를 했다가 내 집 마련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것들 전혀 없이 지금 진짜로 그냥 수요만 그러니까 수요만 지금 강하게 지금 억제하는 이런 대책으로 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되고 서울 토지를 갖다 일부라도 풀어서 진짜로 이 경제도 마찬가지 순환이 되려면 부동산도 사고 팔면서 시장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5년간 주택 공급이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떻게든 조금 빨리 주택 공급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방안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조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조정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